안녕하십니까. 신익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전략무기 감축협정 폐기하겠다라고 선언했죠.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전략 핵 잠수함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사례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된다 라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FA-50을 살려고 했다가 영국의 반대로 최종 계약에는 실패했던 아르헨티나, 그래서 너무 미국과 영국이 구석으로 몰아붙이니까 결국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쥐도 구석에 몰리면 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그냥 이 돌출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미국이 그러면 이거 악마의 거래인데 견딜 수 있겠냐 라고 협박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 한미동맹 중요시하고 뭐 그렇지만은 이거는 미국이 너무 몰아붙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폴란드가 M1A1 전차 1차분 선적 준비, 그래서 올해 전력화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에서부터 유럽의 에어버스가 호주 타이거 헬기 조기 퇴역이 우리 탓이 아니라 호주 탓이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가 지난해 말 주문한 116대의 M1A1 에이브람스 전차가 벌써 선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병대가 2020년 퇴역시킨 M1A1 전차 물량을 그대로 가져와 장갑재를 열화 우라늄에서 수출용 텅스텐 복합 장갑으로 교체했다는데, 올해 안에 첫 번째 대대 편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업이 진척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카타르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혼자서 카타르 공군의 퇴역 미라지 2005 전투기 도입이 임박했다며 선전전을 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 전투기를 도입해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의 덩치를 키울 것이라며 미라지 2005 전투기의 도입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주장해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에서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5척을 도입할 것이라는 로이터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호주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을 건조 중인 미국 조선사는 2032년까지 일감이 가득 차 추가 물량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호주 방위산업장관은 로이터 기사를 공유하며 버지니아급 도입 환영 입장을 밝힌 전 국방장관에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미그-29 전투기에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암람 미사일 제조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레이시온이 현지 방산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가 암람을 운용하려면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를 전부 바꿔야 한다며, 그러한 작업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럴 시간이 있느냐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호주가 유럽제 타이거 공격 헬기와 NH-90 수송 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이를 미국제 헬기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에어버스 측이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문제는 우리 제품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호주 물류 시스템 때문이라며 호주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에어버스는 호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운용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납기 지연과 후속 군수 지원 문제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이 전차입니다. 바로 이 전차 사진을 국방장관이 직접 딱 보여주면서 자, 이제 선적한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이 포탑 전면 장갑이죠. 포탑 전면 장갑, 그리고 차체 전면 장갑에 열화 우라늄 장갑이 그 장갑판이 들어 있는데 그걸 빼내고 그 대신 텅스텐 복합 장갑, 그러니까 수출용 다운그레이드형 장갑이죠. 그걸 갖다 붙여서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선적한다. 선적한다는 것은 폴란드 곧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말 주문했는데 벌써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선적한다. 왜냐? 이제 해병대가 퇴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쌩쌩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장갑제만 교체하면 되니까 이렇게 빨리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
전력화, 수도방을 하는 이 기계화 부대에 전력한다라는 건데 1차분으로 54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64대는 추가로 또 들어오겠죠. 자, 뭐 이게 처음에는 우리 한국의 K2 전차 물량을 조금 침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와는 전혀 별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주니까 그걸 지금 급하게 메우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하는 그런 전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열화 우라늄 장갑을 빼내고 텅스텐 복합 장갑 집어넣으면 우리 K2 전차보다 방어력이 약하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K2 전차 들어가면 이 부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타르, 페르시아만 그 내에 있는 이 아주 소국이죠. 그렇지만 어마어마하게 또 부국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 공군이 미라지 2005 전투기, 그러니까 이 공대공 무장으로는 미카 60에서 한 70km 정도 날아가는 미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할 수 있는 그 버전인데 지금 대만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딱 비슷한 버전이에요. 이거 1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단교가고 뭐 완전히 그냥 중동이 왕따가 되면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F-15 전투기 QA 해서 36대 도입하고 프랑스로부터는 라팔 33대 도입하고 그리고 영국으로부터는 유로파이터 24대 도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아니 공군력이라고는 전투기 미라지 2005 전투기 12대 있던 나라가 갑자기 4.5세대 최강의 전투기 F-15QA 그리고 유로파이터 라팔을 다 30세대, 36대, 24대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갖다 대놓을 데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튀르키예, 터키로 갖다 놓는다 하니까 지금 그리스가 또 열받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뭐 자기네들이 딱히 뭐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도 많이 하지 않은 아주 상태가 좋답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이니까 습도가 적겠죠. 그러니까 부식도 덜 할 테고 상태 좋다는 거예요. 이걸 인도네시아가 중고로 전량 도입하고 싶다라는 건데 근데 카타르 그래도 이걸 또 프랑스가 또 허락해 줘야 되죠. 프랑스 아무 말도 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만 지금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실은 뭔지 계속 추적해보고 인도네시아는 자 이렇게 공군력 규모를 키우는데 그럼 KF-X 하긴 하냐? 그럼 돈은 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주기 바랍니다. 자, 로이터가 보도를 했죠. 호주가 버지니아급 이 공격연잠 5척을 구매한다. 이 보도에.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사실이냐? 하고는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왜? 조선소에서 한 2032년까지 물량 꽉 차가지고 해줄 수 없어. 2032년까지 5척 도입한다는데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임 자유당 정권의 국방장관이 지금 이제 야당이 됐죠. 그 봐.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직도에 우리 하기로 했다니 이게 맞다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방위사업 장관, 우리로 지금 방사청장이죠. 이 사람이 야, 너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래 하고 이제 정치적인 논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직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미국에서는 버지니아급 선체의 모듈만 가져오고 그리고 영국에서 원자로를 가져오고 해서 호주 내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만드는 제가 그저께 해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 맞다. 무슨 직도입이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버지니아급 자유당 정권에서는 버지니아급 2척을 긴급 도입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호주 내에서 천천히 생산하고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 뭐 직접 그 해당 조선소에서 물량 다 차서 할 수 없다 하니까 우리 한국이 라이센스 생산하자 라고 요즘 뭐 동맹관계 좋은데 또 다음 달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제안 좀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이익 좀 받아오려고 미국 편 많이 드는 거지 뭐 이런 이익도 없이 미국 편만 들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이익을 좀 가져오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미사일 제조업체죠. 레이시온이 아니 우크라이나에 미그 29 여기다가 암람 미사일을 인테그레이션 해주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 몇 년 걸려. 근데 전쟁이 몇 년 걸려서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 암람을 여기다 해준다는 거냐. 이게 이제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말로 미 주류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제히 주류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렸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희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군사 전문 잡지죠 워존이 레이시온에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워존이 그들은 나름 이제 이 기자들도 전문가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고 레이시온에 문의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무조건 던져놓고 보는 거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어버스 타이거 공격 헬기 만드는데 이거 완전히 가동률 제로죠. 그래서 독일도 공동개발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2%밖에 가동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주가 이거 도입하고 나서 불과 10년도 안 된 걸 그냥 퇴역하고 다 퇴역해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에어버스가 자기네들 신뢰도가 그냥 확 상승을 입는 거죠. 그래서 호주가 왜 퇴역을 빨리 하냐? 후속 군수지원이 안 된다. 이 계약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직 부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에어버스는 아니 우리는 갖다 줬는데 호주의 물류 체계가 엉망이라서 그러고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리 물류 체계가 엉망이라도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놔서 그냥 사람이 손으로 차 안 타고 들고 갖다 줘도 10년이면 가겠습니다. 이 말은 에어버스가 안 좋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호주뿐만이냐? 아니죠. 이 타이거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프랑스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독일도 안 하려고 하고 이거 보면 에어버스 문제 많다. 그래서 유럽제 무기는 입찰할 때 싸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해군의 링스 헬기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얕은 이 유럽제 무기들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해군도 골키퍼 시스템 30mm 기관포 쓰다가 지금 20mm 펠랭스 미국제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아니 30mm가 더 센데 왜 20mm로 바꿔? 아니 후속 군수지원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이 후속 군수지원 진짜 잘 들어봐야 된다. 가격에만 혹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덴마크 공군의 중고 F-16 전투기를 들여와 붕괴 수준의 공군력을 복원하려는 아르헨티나의 노력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미국이 F-16 재판매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궁지에 몰린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접촉해 중국, 파키스탄 공동개발 전투기인 JF-17 블락3 전투기를 현지 생산 형태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사실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미 연방 하원 의원이 경고했습니다. 복수의 스페인어권 방산 전문지들의 3월 8일 보도를 종합하면 살라자르 의원은 아르헨티나 최고의 결정권자가 이미 계약 체결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며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정말 현지에 JF-17 전투기 공장을 건설하고 중국제 전투기를 조달할 경우 이는 악마와의 거래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아르헨티나에 중국 전투기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워싱턴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며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그 일을 벌일 경우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라고 아르헨티나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당초 아르헨티나는 FA-50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영국의 수출 승인 거부 이슈로 좌절되자 그 대안으로 러시아의 미그-35, 중국의 JF-17 등을 검토했었는데요. 이들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아르헨티나 정치권 일각의 경고가 이어지자 미국제 중고 전투기를 도입하는 대안을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초까지는 아르헨티나는 미국은 물론 중고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는 덴마크 당국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고 록히드 마틴 관계자와 덴마크 공군 관계자들이 지난 2월 중순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후속 군수지원 문제까지 논의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2월 말 최종 불허를 결정하면서 이 모든 준비 절차는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가 JF-17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여기에 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패키지로 끼워주겠다며 아르헨티나를 겨냥한 전방위 판촉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아르헨티나가 중국제 전투기 구매로 미국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서
영국하고 싸웠죠. 지금도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명으로는 말비나스 제도, 영국 명으로는 포클랜드 제도를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지금 포클랜드 이 기지에 유로파이터 한 개 편대를 지금 주둔시켜 놓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정부는 좌파 정부입니다. 전 아르헨티나 정부는 우파 정부였어요. 이 우파 정부 때 우리 한국의 FA50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딱 하려고 하는데 영국이 잠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우리 FA50에 그 조종사 사출 좌석 있죠. 그 조종사 좌석. 그게 영국의 마틴 베이커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와 싸우는 아르헨티나에 우리 제품이 들어간다고?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출 좌석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으니 이제 결국 그 사출 좌석 하나 때문에 FA50을 수출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르헨티나는 이제 완전히 유랑 생활을 하면서 미그 35, 러시아 거 들여다봤다가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JF-17도 완전히 할 뻔했다가 미국도 뭐 서방이 또 압박하니까 못하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아무리 뭐 좌파 정부라도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이 뭐 생존이 안 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 덴마크가 말이야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가 지금 이 F-16 79년, 80년 이럴 때 도입한 거 다 지금 퇴역하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 중고로 가져오자. 상태 좋잖아. 그래서 덴마크하고 접촉해서 중고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뭐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하고 다 의논하고 할 정도면 미국 정부가 그래 뭐 한번 해보자 라고 양해가 된 상황이죠. 근데 최종 불허를 내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의회에서 반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제 전투기도 안 돼. 미국제 중고 전투기도 안 돼. 그러면 공군력은 뭐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냐. 아니 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몰아붙여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제 전투기에 들어가는 사출기가 그게 영국의 유로파이터에 도대체 무슨 위협이 됩니까? 거기다가 영국제 미사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출 좌석인데 자기네들이 격추시키고 나서 조종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종사 살기 위해서 사출하는 딱 그건데 그걸 안 해준다. 자 그러면 요즘 한국의 FA50도 에이사 레이더 붙이고 막 성능 좋으니까 그건 안 되고 딱 블락1 기계식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영 못하고 딱 사이드와인더만 할 수 있는 거 그거만 해줘. 그러면 허락해 줄게 라고 하든지 원래 그것만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제 이 중고전투기 덴마크 F-16 하려고 해도 아니 암람 이런 거 운영 능력 다 빼버리고 딱 사이드와인더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줘 라고 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지. 아무것도 하지 마. 니들은 그냥 공군력 없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국제를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국은 뭐 얼씨구나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걸 이제 이 하원 의원이 여성인데 굉장히 강성이에요.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강성이라서 저는 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 다 된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여기에 있는 CM400 이게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영국 군함이 포클랜드 쪽에 갔는데 이게 초음속 대한미사일 CM400 250에서 300km 마하 2 이상으로 확 날아가는 이거 막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중국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혹하죠. 그것도 라이센스 생산해 줄게. 이렇게 나오니까 혹하는 거죠. 아니 몰아붙여도 적당껏 몰아붙여야지. 지금이라도 한국제 FA50 그래 블락1으로 해라 라고 마음을 바꿔먹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과 체결했던 전략무기 감축협정 이행 중단을 선언한 러시아가 과거 소련 해군이 취했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핵 잠수함 전력을 운영하며 미국 본토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핵무기를 탑재했을지도 모르던 다양한 유형의 핵 잠수함들을 미국 연안까지 전개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연안 일대에서 미 해군의 대잠 경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를 인용해서 유라시안 타임스가 현지 시각 3월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과 군 소식통 등 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최근 미국 동부는 물론 서부 해안에서도 러시아 잠수함 출현에 따른 대잠 경보 횟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러시아 잠수함들은 미국 영해선 가까이까지 접근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가 다시 잠항해 사라지는 방식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러시아 해사연구소의 마이클 피터슨 소장은
러시아 해군의 핵 잠수함이 미국 연안은 물론 지중해와 주요 나토 회원국 연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라며 러시아 수중 전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 국가해양정보통합국장인 마이클 스튜드먼 소장은 러시아의 수중 전력 확충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들은 본토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중 핵 전력을 본토와 먼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라며 러시아의 의도에 경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미 본토 방공을 책임지는 북미 방공사령부의 글렌 베너크 사령관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해안에서 포착되는 러시아 핵 잠수함의 수는 근래 들어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 본토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민감한 시기에 미 연안 활동을 크게 늘린 러시아 잠수함들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해군 전문가들은 핵 잠수함을 미국 연안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은 과거 소련이 미국에게 했던 전술이라며 러시아가 핵 잠수함 전력을 확충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러시아는 미 본토 해안을 겨냥한 핵 쓰나미 어뢰인 포세이돈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러시아 잠수함의 미국 연안 활동과 관련한 미, 러 양측의 갈등, 긴장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해가 있죠. 그 영해선 밖에서 뭐 잠수함이 움직이면 이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해상인데. 그래서 딱 영해선 밖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살짝 부상했다가 사라지고 니들 나 온 거 몰랐지? 나 여기 왔어. 그리고 뭐 이 군사적 차원에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언론들은 또 국민들은 모르니까 그것도 알아봐. 자, 나 여기 왔어. 언론 빨리 보도해 하고 쑥 들어가고. 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지금 이제 미 서쪽 서부 해안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이제 미 그 함대가 있죠. 그리고 시애틀 앞에도 미 함대가 있죠. 뭐 그런 쪽에 계속 나온다. 자, 그럼 미 서부 해안에 얼마나 대도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블라디보스토크에 벨고로드 함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벨고로드 잠수함은 바로 핵 쓰나미 포세이돈 이놈을 운용하는 거예요. 핵 추진 장치이면서 그러니까 무한 동력이죠. 그러면서 핵 탄두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중에서 터지면서 쓰나미를 일으켜요. 그 쓰나미의 높이가 500m. 그 미 연안 그냥 서부 연안 다 그냥 작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쪽에서 터지면 미 동부 연안 다 작살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첫 잠수함인 벨고로드 함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부분을 이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자꾸 불장난 안 하기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